지금 같은 시기에는 청약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나요? 저는 거의 모든 투자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경북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를 아주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럼 청약 얘기가 나와서 네. 어쨌든 청약은 이제 내 아파트를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청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몇 년 동안 얘기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청약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나요? 조심하시는 게 좋죠. 자, 일단 청약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예를 들면 이제 둔촌주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둔촌주공 요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둔촌주공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림픽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뭐 둔촌동역, 그다음 둔촌 오릉역이 또 있고, 예,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뒤에 또 산도 있고 괜찮아요. 자, 근데 얘랑 이제 비교되는 애가 이제 여기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호가가 17.4%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 더 떨어졌네. 지금 이게 하루 이틀이 달라져요.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최저 호가가 16억 5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10억 7천까지 내려왔잖아요. 7월 달에 얘가 19억이었어요. 최저 호가가 19억. 근데 지금 얘가 10억 7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준촌주공 지금 84 타입이 분양가가 얼마죠? 13억 정도인데 옵션까지 하면 얘가 14억이 됩니다. 자, 얘를 지금 14억인데 얘가 입주를 언제 하냐면 25년 초반에 입주 예정이에요. 지금 불과 한 반년 사이에 7, 8%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입주까지는 지금 만약에 지금 2년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헬리오시티 지금 33평이랑 둔촌주공을 봤을 때 둔촌주공이 더 싸죠. 지금으로 놓고 보면. 근데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만큼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앞으로 6개월 동안 또 20% 떨어지면 이제 이 10억 7천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는 3억 정도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13억 정도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둔촌주공보다 더 싸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6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2년이 넘게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청약을 받으실 때도 주변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슷한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단지에 같은 평형대 이런 호가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감안해 지금 당장 현재 시세보다 싸다라고 한다? 근데 입주는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약도 정말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이제 좋다고 했던 뭐 청약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늘 통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배우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자산 시장과 관련된 공부를 저도 나름 꽤 오래 했지만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투자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투자도 계절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의 계절은 꼭 옷을 하나만 입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으로 대박 나신 분들은 시장 상황 없이 맨날 주식이 좋대요. 주식이랑 옷만 얘기해. 부동산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날 부동산 좋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사이클.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런 부동산 관련된 의사결정이나 자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인간 전문가가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인간 전문가 분들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감안해서 같이 보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데이터 전문가 리치고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부동산을 언제 사야 하는지 조금 알겠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가 그때 고점에 갔을 때 어느 정도 파는 것도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 시점 어떻게 보면 하락이 언제 전환되는지 그 시그널을 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인가요? 알 수 있죠. 자, 아무리 데이터가 훌륭해도 정확한 발바닥과 정확한 꼭지를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뭘 알 수 있냐? 지금 정도가 무릎 밑인지 어깨 위인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어깨 위에서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전 투자에 제일 이제 부족하신 분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이게 조금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을 시작해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아예 안 팔려요. 가격 데이터를 보면 올해 초부터 하락한 걸로 나왔지만 올해 초에 매물 내놨잖아요. 이미 팔기가 힘들어요. 지금은 뭐 더더욱 더 팔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올라가는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즉 어깨에서
머리 꼭지로 가는 이 중간 어느 즈음에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는 데이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주택 제가 말씀드렸던 주택 구매력 지수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입주 물량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만든 투자 점수라고 하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투자 점수예요. 강남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투자 점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보시면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2016년 2월 달. 그래서 13년부터 해가지고 한 17, 18년도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물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도 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60점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50점 밑으로 떨어졌다. 그때는 사면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50점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한 2020년 9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크게 욕심 안 부리고 내 던지셔도 괜찮다. 네. 어깨 정도에서는 팔아야 된다. 네. 꼭대기에서는 잘못했다가는 그거 지나가면 못 판다. 아예 못 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좀 깡통 전세에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요거 혹시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깡통 전세 문제가 201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깡통 전세와 지금의 깡통 전세는 또 완전히 달라요. 자,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수요가 어디로 몰리죠? 전세로 몰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만 없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매매 가격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서 이런 깡통 전세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냐? 예를 들면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매매가가 10억이고 제가 전세를 제가 7억에 놨어요. 그럼 원래대로의 시장이라면 매매가가 10억이 9억이 되고 전세는 7억에서 8억으로 올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 가겠대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전세를 8억에 놓고 1억 받고 7억 내주면 되죠. 이 뭔가 돌아가는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뭐 깡통 전세 뭐니 말은 있을 수 있죠. 어찌됐건 시장이 흘러는 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10억짜리고 전세가 7억인데 아파트는 뭐 8억으로 떨어지고 전세는 7억이 5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전세가 5억으로 떨어졌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가도 떨어진 데다가 7억인데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억 받아서 내 돈 가지고 2억을 더해서 7억을 내줘야 되는데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월세, 즉 월세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그 차액만큼 내가 월세를 내주겠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코로나와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뿐만이 아니라 월세에도 거품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월세도 이제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예전에 좀 했었는데 자, 월세를 보시면 잠실의 리센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월세도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넣어놨는데 호가를 보시면 월세가 지금 6개월 동안 몇 프로 빠졌죠? 14점. 월세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전이랑 비교를 하면요. 월세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를 비교를 하면 60에서 8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월세가 60에서 80%가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오른 거죠. 말도 안 되게. 근데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자산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떨어지고 월세는 그나마 수요가 몰려서 월세는 그나마 괜찮지만 이 월세마저도 낼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른 지금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깡통 전세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그리고 빌라는 뭐가 문제냐면 가격이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업자들끼리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는 얘는 뭐 2억짜리야. 근데 얘를 감정가를 3억으로 뻥튀기를 시켜요. 그러면은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세입자들이 아 얘는 원래 이거니까 아 전세를 2억 5천에 내가 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위 뭐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정말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좀 나서야 되는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누구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이신 분들인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그냥 뭐 소위 그냥
뭐 막 하는 눈탱이 맞는 거죠 지금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게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뭐 뉴스에 빌라왕 뭐 네. 몇천 네. 개 가지고 계신 분들 네. 갑자기 돌아가셔서 굉장히 세입자분들이 그렇죠. 모든 게 다 난리가 났죠.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길 거 다 챙겼는데 계약하는 날 집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모든 걸 다 각본을 다 짜서 거기에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각본을 짜는 일 자체를 없게끔 아파트 시장은 괜찮은데 이쪽 빌라 시장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지금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택이랑 가장 위험한 투자는 뭐라고 보시는지랑 부동산 투자에서 때 위기 관리하는 팁이 있다면 혹시 또 뭐 있을까요?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되는 주택은 뭐 오피스텔도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오피스텔도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고 이게 반대인 곳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소위 이제 집들도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지금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데도 있어요. 즉 매매가보다 전세가 더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자칫 큰일 날 수 있잖아요. 내 전 재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는 저는 거의 모든 투자가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예금이 제일 아니 굳이 리스크를 안지 않고도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왜 굳이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거는 저는 좀 2020년 중순부터 21년까지 불었던 이 투자 광풍은 정말 십몇 년만에 한 번씩 오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에요. 근데 워낙 이제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뭔가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 같이 못하고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예금에 하시고요. 예금에 하시고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에만 주식 투자 잠깐 하고 부동산 투자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모든 걸 고려했을 때는 매매, 전세, 월세 중에서는 지금은 월세 사는 게 훨씬 좋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반전세나 월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을 또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또 내가 이제 집값이 싸졌을 때 이제 현금 동원용이 훨씬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 상승장에서는 사실 부를 이제 창출한 투자자가 아무래도 많았을 텐데 그때 이제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했던 분들 많았잖아요. 요 방법은 이제 지금 다시 집값이 올라갈 때 이번에도 또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효합니다. 한국에는 전세라고 하는 이 특이한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랑 이제 지산, 꼬마빌딩 이게 사실 아무래도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 꼬마빌딩 같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80%까지도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요 시장은 지금 현재 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꼬마빌딩 열풍이 불었었죠.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게 사실 이쪽 시장입니다. 이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빌딩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기준으로. 요게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모든 시도의 빌딩 거래량 데이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 3월, 4월 주식시장도 좋고 코인 모든 게 좋았을 때 돈이 막 상상도 못하는 돈을 버니까 이걸로 금리도 낮으니까 대출 끌어다가 빌딩을 산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으로 한번 볼게요. 어때요? 미쳤죠? 이때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거는 엄청나게 큰 뭔가가 거래가 된 것 같아요. 특이한 건이. 근데 요거 특이한 이상거래 빼고 보시면 2020년 7월 달부터 즉 금리가 코로나 때문에 광풍 불었을 때부터 지금 이거는 뭐예요? 누군가는 기준금리 0.5%대 영끌해서 건물을 80%까지 대출해 주니까 영끌에 샀겠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뭐다? 누군가는 팔았겠죠. 누군가는 팔았으니까 이걸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상 빌딩 역사상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이때 판 사람이 고술까요? 산 사람이 고술까요? 지금 입장에서는 판 사람이 고술. 그렇죠. 이때 판 사람은 이미 그 전에 빌딩을 샀을 거고 이때 산 사람은 초보니까 나도 빌딩 한번 있어 봐야지. 그리고 아마 샀을 겁니다. 자, 이때는 기준금리가 낮아서 지금 이자가 1,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이자가 얼마죠? 뭐 2,000, 3,000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감당이 힘들겠죠. 감당 못했죠. 아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나 다른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아마 그 이자를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몇 달이지. 계속 이런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경매로 엄청나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이게 상업 업무용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오피스텔 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어때요? 오피스텔도 거래 대금으로 보니까 가장 큰 손바뀜이 일어났죠. 이게 모든 부동산 분야가 다 이래요. 토지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없네요, 지금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 대금 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유형의 이거를 제가 전체로 해볼게요. 전체 모든 부동산 유형 실거래가 공고가. 자, 어때요? 예. 이때 가장 크게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자가 가장 낮을 때 산 사람이 지금 이자 부담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때 파신 분들은 고점에 팔았고 네. 지금 이자 부담도 없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쭤보신 오피스텔, 지산, 꼬마 빌딩 이 시장은 언제일 때가 가장 화랑있고 가장 고점이었죠? 금리가 가장 낮을 때 2020년 중후반부터 2021년 7, 8월 달까지.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손바뀜. 즉 고수들이 이때 판 고수들은 안 거예요. 그래 금리가 낮을 때가 이런 월세 받는 이런 상업용이나 지산이나 오피스텔에 고점에 하고 다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다 샀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매나 공매 못 버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빌딩 하나 잘못 사면 이게 이자 부담이 그냥 뭐 소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100, 200 정도가 아니라 1000 단위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산세도 내야죠. 그렇죠. 네? 세금 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수수 나중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 시장이 굉장히 내년에 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연끌하신 분들이 도저히 이거를 감당을 못하고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될 거고 이 매물이 소화가 저는 될 거라 보거든요. 또 선수들은 또 뛰어들 거니까 그렇죠. 소화가 되고 나서야 다시 또 대세 상승의 이런 흐름이 찾아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 측면으로 놓고만 보자라면 이런 경공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를 아주 싸게만 낙찰받을 수 있다라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 대금과 지금 거래량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 매매가도 낮아지고 있나요? 실제로 어떻게? 지금 건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아직은 예, 없는데 근데 좀 알고 계신 건 있을 테니까. 지금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보세요.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이제 21년 초중반에 건물을 좀 꽤 보러 다녔거든요. 회사 이사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은행이 지금 예금 해봐야 한 2%도 안 나오는데 그냥 2%라고 치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월세가 한 2% 정도 나온다. 그러면 자 100억이 있어요. 100억에다가 100억 지금 은행에 놔두면 2%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건데 건물도 2%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산도 생기고 또 집도 상승 지금까지 올랐던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라. 그러니까 사라.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상 호구겠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은행 금리가 어떻게 됐죠? 2%가 아니라 지금 뭐 4%라고 치면 자 그러면 4%예요. 가만히 놔도 4% 이자를 줘. 그죠. 그러면 예전에 내가 100억을 넣어놔야 2억을 받았다라면 지금 50억만 넣어놔도 4%가 2억 받죠. 그럼 건물 가치가 100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 반이 떨어지죠. 반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그래야 계산이 맞잖아요. 아니 내가 건물을 산다라는 거는 은행에 지금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자 1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은행에다 넣으면 지금 4억이나 5억을 줘. 근데 내가 빌딩을 사. 빌딩에서 수익률이 얼마 나와야 사실 거예요? 뭐 비슷하게 나오거나 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못하게도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코로나 때 100억짜리 지금 얼마다? 절반으로 떨어지는 50억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자,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런 빌딩 잘못 샀다가는 진짜 인생이 끝장이 납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은 서울의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이 고점 대비해서 5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하락을 저는 이미 했다고 봐요. 왜? 그 가격 아니면 아무도 안 살 거니까. 아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의 기준선은 누구냐? 은행 금리가 투자의 기준선입니다. 아니, 지금 100억, 월세가 2억 나오는 거를 100억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보다 수익을 덜 받는, 그러면 그만큼 집가, 빌딩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절반에 지금 내놔도 안 산다. 저는 100억짜리 빌딩 지금 50억에 내놔도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그걸 왜 사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차라리 은행에다가 돈 놔두는 게 낫지. 그래서 앞으로 꼬마 빌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미 상당히 많이 저는 떨어졌다라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이 뭐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순환의 시대지만 진짜 순환은 꼬빌이나 이런 상업용 건물 연끌해서 사신 분들이 지금 아마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꼬마 빌딩주, 이제 건물주 되고 싶은 분들은 다시 없는 기회가 이제 조만간.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열심히 현금을
채굴해 놔야죠. 채굴할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